영국 드라마 휴머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로봇이 사람들의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딸은 이런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Not from an A to a D in computers. So how did this turn? Oh, come on, that's bollocks. We all know what amazing minds you have. If you apply yourself. Yeah. Getting to know one guy. What about a doctor? That'd take me 7 years, but by then you'd be able to turn any odd synth into a brain surgeon in 7 seconds. Just want you to do your best. Best isn't worth anything. 무엇을 하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면 공부할 필요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비켜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웍스 AI죠. 우리 안양시만의 별도 이름 있나요? AI 무비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드리게 될 안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사실 저 안양 사람이에요. 네, 저 덕천마을 태어났고요. 덕천마을 모르실 거예요. 어르신 젊으신 분들은. 저기 귀인중학교, 양병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만 서울 갔다가 지금 3분 삽니다. 네, 군포 살고. 얼마 전에도 군포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똑같은 강의를 했었죠. 혹시나 안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오다 가다 학교 손을 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어떠세요? 저 영상 방금 저거 한 2분짜리 영상 보셨는데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생각 없으신가요? 저 드라마가 12년 전 나온 겁니다. 12년 전에. 예. 근데 12년 전에 제가 저걸 봤을 때 설마 나 죽기 전에 저런 세상이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현대자동차가 2030년부터 아틀란스라는 생산직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도입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요새 뭐 군대 갈 애들이 없어서 난리죠. 아틀란스를 현대차에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의사타진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저희 아들놈이 군생활 할 때는 로봇하고 같이 군생활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공무원분들, 저는 이제 일반 사무직만 계셨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지금 우리를 18세기 영국의 마부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18세기 영국 하면 딱 떠오르는 네 글자, 세계사 때 배운 거. 산업혁명. 그렇죠? 역시 공부하신 분들이네요. 산업혁명의 결과물이 뭐죠? 증기기관. 그렇죠. 자, 우리 시간을 과거로 한번 돌려 가보죠. 상상의 나를 펼쳐보세요. 우리가 18세기 영국의 유럽의 마차를 끄는 마부인데 우리 눈앞에 증기기관차라는 엄청난 혁신의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증기기관차를 보는 마부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닐 거고 여전히 마차를 짐을 실어 나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부 소수의 빠른 사람들은 야, 저거 빨리 모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누가 살아남았죠? 그렇죠? 혹시 난 아침에 마차를 타고 출근하셨다, 안 계시죠? 지금 우리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기능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왜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 항상 그렇죠. why를 모르고 what과 how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AI를 잘 써야만이 되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빠르게 됐어요. 제가 2024년 1월부터 챗GPT를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지금 한 6개 정도의 AI를 구독을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발전 변화를 보면요, 정말 저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을 위주로 AX가 뭐냐 이런 건 이론적인 설명과 기능 설명 그리고 시험까지 한 2시간 동안 좀 빡세게 해볼 거고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할 거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웍스 AI 이전에 나는 개별적으로 AI를 써보셨다. 뭐 챗GPT든 뭐 구글이 됐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끄러지 마세요.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유료로 쓰고 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꽤 계시네요. 네. 이분들은 이제 저희 집중 질문장이 되실 겁니다. 왜 유료로 써야 돼요, 선생님? 왜 굳이 내 돈, 피 같은 돈 3만 원을 내면서 왜? 분석해주고 통계를 내주고 요약을 해주는 거는 네. 이것만큼이 없었던 와, 그렇군요. 그래서 회의록 같은 거 네네. 일일이 들을 네. 필요 없이 네네네. 그냥 음성 파일로 하면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훌륭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없죠. 훌륭하십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AI 챔피언 제도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거 제가 요새 막 그 각 지자체마다 이제 강의 제안서 돌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AI 챔피언이 되시는 겁니다. AI 히어로가 되시면 그거 아마 인사 가점도 있을걸요. 그래서 그 바이브 요새 제가 공공기관 강의 다니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빠르신 분들은 벌써 막 바이브 코딩도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따라 잡으셔야 여러분들. 제가 그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AI가 내 일자리를 대신한다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AI를 그만큼 잘 쓰셔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하셔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옛날에는 퇴직하고도 금방 우리 죽었지만 요새는 퇴직하고 시간이 엄청 길죠.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안양시 AI 웍스 AI 화면입니다. 교재 요거 다 띄우셨죠? 예. 요거 다 띄우셨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왜 지자체에서 왜 AI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게 뭐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실 건 아니고 요거는 정책 위반한 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인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 첫 번째 기본 구성 설명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요, 웍스 AI의 기본 화면입니다. 근데 이 화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 뭐 코파일럿도 있죠. 챗GPT 기본 화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이게 지금 챗GPT 기본 화면이거든요. 자, 제가 화면 구성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먼저 좌측에 있는 사이드바 메뉴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안양시 로고가 있고 새 대화 시작이라고 있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세션 창이라는 것이 가운데 뜨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대화창 내지는 세션 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 이거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나씩 생긴다. 내가 일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좌측에 내가 이 지금까지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여기는 프롬프트 창이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창. 프롬프트 창은 우리 사내 메신저 있으시죠? 네, 메신저하고 동료 직원들하고 얘기 주고받죠? 그냥 그런 것처럼 이 안에 타이핑을 쳐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챗GPT하고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좌측에 보면 요게 하나 보여요. 요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3대 네이티브 AI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AI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세 가지.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라고 있죠. 클로드라고 있습니다. 바로 안 되네.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니라. 자, 클로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각각의 별도의 생성형 AI예요. 생성형. 그래서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GPT가 제일 유명하죠. 제일 이제 마케팅도 잘했고 가장 다양하게 쓰이고,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고, 엔트로피의 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퍼플렉시티 있고 그록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비주류고요. 주류는 요 세 가지다. 세 가지다. 그러면 웍스 AI가 뭐냐? 웍스 AI가 새로운 AI를 만든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웍스 AI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대 AI의 API, 그러니까 각각의 오픈 AI, 엔트로피,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땡겨와서 화면상에 구현해 온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오픈 AI 가장 이제 최신 모델이 GPT 5.5인데 여기도 GPT 5.5입니다. 얘도 5.5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이티브 AI 쓰는 5.5와 여기서 쓰는 5.5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원래 챗GPT 사이트 들어가서 5.5의 성능이 100이라고 하면은 플랫폼으로서 오는 여기서 쓰는 AI 이 GPT 5.5는 한 80 정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 회사에 가장 좋은 기능이 있는 거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살짝 기능이 떨어진 걸 넘겨주는 게 바로 이 플랫폼에 있는 AI입니다. 요 AI. 그래서 여기 뭐 오퍼스 4.8, 구글 뭐 딥리서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구현해 놓고 만드는 게 바로 웍스 AI고요. 또 하나 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요 화면 보시면 어떠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제일 약한 게 뭐죠? 주관식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걸 한참 켜놓고 내가 뭘 해야 되지? 한 30분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업무에 바로 쓰기가 어렵죠. 저희 웍스 AI의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밑에 에이전트 기능도 만들어 놓고 비서 기능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서에 가면은 뭐 공문 초안 작성, 보고서 초안 작성, 기간 보고서, 뭐 정리, 회의록, 엑셀 함수 이런 것들을 틀에 이닝 시켜 놓은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새 대화창 누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이 뜬다 그랬죠, 계속. 그래서 얘를 엑셀 전문가로서 트레이닝 시켜서 만들어 놨고요. 엑셀 전문가 트레이닝 시켜놨고요. 엑셀 함수 추천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를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가가지고 샵 지시문 너는 지금부터 엑셀 전문가야. 그리고 블라블라 뭐라고 치고 도출 과정 뭐 그 다음에 금지 사항 해야 될 것들 내용을 쭉 써가지고 이렇게 대답한대죠. 예.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프롬프팅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만 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이거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쓰라면 이게 쓰겠어요? 저도 못 쓰죠. 저야 이제 계속 주구장창 2년 넘게 프롬프팅 하다 보니까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에 바를 수 있게 트레이닝을 시켜 놓은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비서들입니다. 비서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비서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 전용 비서라 가지고 이제 뭐 음성체 변환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왜 무슨 뭐 우리 구술체로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런 문서를 뭐뭐 했음, 뭐뭐 하였음, 뭐뭐 할 것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투 변하는 거고 개조적 정리는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줄글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 구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긴 문서를 좀 짧게 바뀌어주는 이런 문서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뭐 이미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 것 중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회의록 정리. 여긴 없네요. 이따가 여기 회의록인데 저는 이 회의록 기능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의 한 번 하면은 1시간, 2시간 하죠. 이제 보통 저도 이제 2007년부터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그거 적고 하다 뭔가 빠지고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녹음기를 갖고 들어 녹음을 하고 1시간짜리 회의하고 한 2-3시간 그거 들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가면은 반나절 다 가죠. 이런 엄청난 시간을 줄여준 게 회의록 정리 기능입니다. 저는 이거 회의록 정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벌써 해놓으셨네. 송하연 팀장 해놓으셨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 녹음해 놓고 회의록으로 만든 것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 사용드리는 거 엄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미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미지 만드는 거 제가 예전에 그 군포시청 가가지고 그 군포시 앞에 전경도 바꿔드렸거든요. 안양시의 꽃이 뭐죠? 꽃? 개나리인가요? 군포는 철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포시청 앞에 철쭉을 이렇게 만들어 온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좀 이따 시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레그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도 업무 처리하실 때 업무 기준이 있죠. 근데 그게 구두로만 전해지진 않죠. 대부분 업무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처리할 때 얘한테 PDF나 한글이나 어떤 엑셀로 된 이런 내용들을 전해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문서를 답변하게 만드는 기능을 저희가 레그라고 그래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시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좀 끄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요 화면 선을 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세션 창에 보면은 기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능 설명. 좀 이따가 페르소나 지정은 별도로 잡아 드릴 건데 우리 얘한테도 어떤 자료를 줘야겠죠. 얘도 자료를 볼 수 있어야겠죠. 얘한테 자료를 주는 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이 여기 좌측 옆에 있는 클릭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이메일 볼 때 어태치 첨부 파일 기능이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파일 업로드를 가셔가지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확인 누르시면은 어떤 특정 폴더에 있는 여러분들의 파일을 얘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이런 기능은 이렇게 이 프롬프트 창 옆에 있는 클릭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더 간단한 기능 설명을 드려봤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좌측 사이드바 메뉴에 있는 대화 기록, 세션 창 키는 거, 그리고 프롬프트 창, 그리고 여기 클립을 해서 뭐 엑셀이든 워드든 뭐 한글 파일이든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그리고 이미지 파일로도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밑에는 만들어 놓은 저희가 트레이닝 시켜 놓은 업무 비서들이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크게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손들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무 비서 실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AI라는 거는 저는 언제부턴가 그 AI한테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얘랑 종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다 돌이켜 보시죠. 우리
우리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셨죠. 그리고 바로 배치되나요? 연수원 교육 받으시죠? 기본교육. 교육 얼마나 받으시나요? 한 달? 3주. 뭐 아마 공무원들 가내신 연수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뭐 기본적인 공무원 뭐 윤리 강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무원 아주 기초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될 소양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끝나면은 임명장을 받아서 어디 지자체에 가고, 그럼 거기 가면 지자체장 인사드리고 부서장, 국장, 과장 쭉 인사하고, 그리고 어떤 팀에 배치 받으시죠. 그쵸? 자, 우리 누가 봐도 신입 공무원 같으신데, 그쵸? 아니신가요? 예. 자, 그때 기억나시나요? 안 나세요? 얼마 안 되셔서 근데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도 똑같아요. 이 창 상태에서는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제 막 시험을 붙은 거예요. 붙은 거. 시험을 붙어가지고 기본적인 페르소나조차, 그러니까 그 자인격이라고 하죠. 안 받은 상태예요. 내가 시험만 붙었지, 내가 뭐 안양시청으로 갈지, 군포시청으로 갈지, 그리고 시청에 배정받아가지고 뭐 어디 구구로 갈지, 어디 팀으로 갈지 전혀 제로인 상태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한테 그냥 물어보면은 얘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하고 막 아주 상세한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 신입 공무원 때 그러셨어요? 아니시죠? 내가 어떤 특정 부서, 어떤 과에 배치 받아가지고 역할 부여를 받죠. 자, 안재윤 씨, 당신은 안양시청에 혹시 무슨 과가 있습니까? 홍보과 어디 팀의 홍보팀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페르소나 부여를 받죠. 그 과정이 우선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요 상태는. 밑에는 전부 다 트레이닝이 된 애들이에요. 트레이닝이 된 애들이고. 그 과정이 우리가 프롬프팅 기법 중에 페르소나 부여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먼저 돼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비서시죠. 자, 여기 뭐 누가 해놓으셨네요, 벌써. 자, 안양시 AI구 국장면의로 뭐 이런 하나의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 있고, 자, 이런 게 있죠. 자, 요거 전에 우리 한번 요거를 좀 가보죠. 우리. 자, 내가 만든 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내가 만든 비서, 그리고 좌측에 나만의 비서 만들기.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다시 해드릴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요 창에서 내가 만든 비서, 나만의 비서 만들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현재 부서와 소속과 하는 일을 간단하게 한 줄 내지는 두 줄만 적어보십시오. 안양시청 비번에서 로그인 못했는데 여기 로그인 안 되신다는데 이건 제가 도와줄 수 없는 건데. 네. 한 줄, 두 줄 정도만 적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지시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쓰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 웍스 AI 개발팀이 프롬프트를 바꿔드리는 기능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자, 우측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요술공주 셀리봉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뾰로롱 하고 나올 겁니다. 자, 저를 기준으로 보죠. 자, 지시문
당신은 안양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전문 강사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활용법을 쉽고 명확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제약 조건, 그렇죠.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보안 환경 교류할 거고요. 밑에 쭉 나오고 도출 과정은 쭉 나오죠. 나오세요? 예. 이거가 여러분들의 페르소나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각 사무실 돌아가시면은 거기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거를 복사해서 별도의 메모장에 꼭 넣어 놓으십시오. 꼭.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창에 세팅이 되어야 얘가 답변을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 유료로 AI 쓰시는 분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아주 초기 1단계 과정입니다. 이게 제가 보통 이제 제 노트북으로 좀 마지막에 해드리는데 요거를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예. 메모장 아마 윈도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가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AI가 써준 거죠. 자, 이 내용이 100% 여러분한테 핏하세요? 딱 맞으세요? 안 맞죠? 수정을 하셔야 되죠. 각 개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하는 말을, 내용물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AI가 거짓말을 하죠. AI가 하는 거짓말을 전문용어로 6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6글자. 물어보세요. 뭐. 지금 여러분 앞에 AI 있잖아요. AI가 하는 거짓말을 6글자로 뭐라 그래? 물어보세요. 여기 웍스에 누르셔가지고. 자, 여러분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어마무시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AI가 하는 거짓말을 6글자로 정답이라고 외쳐주십시오. 할루네이션 정답. 네. 선생님께는 저희 프로필 사진 이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왜 할루시네이션을 하냐? 근데 그게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얘 AI는요 기본적으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컴퓨터 추론 모델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정말 그 안에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확률상 다 함께 높은 확률을 갖다가 꽂아 놓는단 말이에요. 꽂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한데 막상 그게 까보면은 앞뒤로 뭐가 안 맞거나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대로 쓰지 마시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를 형식지화 시키셔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 꼭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얘를 데려다가 트레이 컨트롤 해가지고 저는 다시 집어넣고 자, 요 세션 창 이제 프롬프트 창에 집어넣습니다. 엔터 딱 치면은 자 얘가 이제 대답을 할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AI 활용법을 뭐로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단계별 실습 방법, 뭐 AI 기반 민원 분류 도구 및 소개 생성, 뭐 사례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소나가 부여됐습니다. 자, 페르소나가 부여됐어요. 자, 그럼 이제 페르소나가 부여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얘가 해야 될 게. 페르소나다. 4점이라고 대화를 해. 네. 그냥 5.5 막아놓으셨습니까? 왜 5.5가 안 되지?
잠시만요. 네. 아, 이게 그냥 비서라서 지금 아니 대하창에서. 에이전트로 가죠. 그러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기 에이전트 가셔가지고 요거를 GPT 5.5로 놓으시고 여기다가 에이전트에서 5.5의 이 화면입니다. 그럼 이제 오픈AI GPT 5.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좀 앞서 나가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원에서 생으로 앉아가지고 수업 안 들으셨을 거예요. 막 두꺼운 교재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무 오셔서도 어떤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뭐 지자체 조례, 그리고 이제 뭐 각 부서별 지침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막 말로는 안 나오죠. 말은 휘발되니까. 대부분 이제 문서로 오죠. 여러분들 온나라 시스템이 아마 그게 있을 거고, 뭐 이메일도 하루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자료를 얘한테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저희가 콘텍스트 제공, 맥락 제공이라고 합니다. 맥락 제공. 그 맥락 제공하는 방법은 여기 좌측에 아마 이 컴퓨터는 없겠죠. 이 컴퓨터는 없거든요. 해야 되는데 다 아마 이게 있습니다. 이거. 자,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삼성도 얼마 전까지 그랬죠. AI 쓰지 마라. 이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그리고 이게 인터넷망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올리는 자료들이 어디로 가죠? 오픈AI는 서버로 가죠. 아마 클라우드 서버라서 어딘가 되게 위치를 극비해요. 그게 바닷속에 있어요. 네, 바닷속에 엄청나요. 왜냐면 거기가 털리는 순간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몰라요. 구글 AWS나 이런 데네요. 근데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자료가 잘못 올라가거나, 이제 대외 정보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처음에는 AI 쓰지 마라. 삼성도 얼마 전까지 챗GPT 사용 금지였죠. 내부 자료 유출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쓸 수는 없으니 대신 분류를 하자. OSC에서 오픈 그냥 뭐 아무나 공개된 자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S 센시티브라고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뭐 내부 결정 안 된다거나 이런 자료들, 그리고 C 컨피덴셜 해가지고 업로드 금지, 특히나 개인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원문 뭐 이런 것들, 금액 나올 거 이런 것들은 올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뜨죠. 네, 이렇게 떠가지고 이런 자료. 근데 이것도 지금 기준이 작년도 12월에 나오는 건데 걔네도 기준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 이게 아마 뭐든지 그렇죠. 정책이 처음 나오면은 혼란을 겪죠. 막 그러다가 점점 고도화가 돼가지고 막 이거는 되냐 안 되냐, 왜 안 되냐 해가지고 이제 기준 다시 세우고.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 처음이라 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조직 내에서 부서 내에서 오픈, 센시티브, 컨피덴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올리게 되면서 올리고 말해야 될 자료를 올려주는 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인 판단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 같은 건 제가 보기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업무 매뉴얼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 가가지고 올리셔서 여기다가 루트에 있는 거 올리시게 되면 얘가 그때부터 그 자료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의 속도를 넘었었죠. 이만한 두께의 A4 있는 자료를 읽는데 불과 몇십 초. 그리고 그런 자료를 100권, 200권씩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좀 이따 레그 아까 나오던데 거기서 옛날에는 어떤 특정 법령집이나 이런 거를 자료를 막 그냥 뒤져서야 됐잖아요. 얘한테 물어보고 이거 몇 페이지에 있어? 그럼 걔가 딱 잡아다가 내 눈앞에 딱 떼어줍니다. 실제로 만들진 않으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페르소나 부여 및 맥락 제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맥락은 제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풍부하게 대답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로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가 컨설팅 간 업체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뭐 투자자산 업체였는데 직원이 200명이나 되는 좀 규모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인사팀에서도 여러분들 그렇잖아. 인사팀에서도 전 직원 연봉 정보를 볼 수 있는 직원과 아닌 직원이 구분되죠. 근데 이제 계정을 하나를 공유했는데 연봉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값을 뽑아내려고 올렸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거를 권한이 없는 직원을 다운받아 보게 된 거죠. 또 그런 이제 엄청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막아내고 해낸 게 바로 웍스웨어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올리실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그렇게 조금 세팅 과정과 정보, 맥락 제공해서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올리셔라. 근데 문제는 너무 겁먹고도 아니시면 얘가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의록. 자, 그러면은 보죠. 회의록, 민원 답변 예시. 자, 보시죠. 자, 노션 화면 보시죠. 노션 화면. 업무 비서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웍스 AI 업무 다양 기능을 간부 관점의 실제 업무를 실습합니다라고 해갖고 웍스에 붙여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이메일 작성 지시. 여기 좀 들어와 계시죠? 예. 여기 있는 이렇게 안양시 부시장 명의로 인근 군포시장에게 AI 기반 블라블라 이용을 하겠다고 격시에 써줘라고 요거를 컨트롤 C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웍스AI 가셔서 방금 이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꼭 사무실 가서 해보시라고 해드린 거고 요거 꼭 해보십시오. 이따가 제가 에이전트 만드는 거 해드리겠지만 요거 기본적으로 본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서에 가셔가지고 비서에 가셔서 이메일 작성, 요거 업무의 이메일 작성 가보십시오. 업무의 이메일 작성. 예.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직접 쓴 이메일 초연이나 누구에게 왜 보내는지 메일 맥락을 적어주세요. 얘도 지금 컨텍스트를 적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는 이미 이메일 전문 작성으로 트레이닝된 챗봇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있는 걸 가져다가 컨트롤 C 해다가 얘한테 던져보겠습니다. 컨트롤 V 던지고, 자, 제가 군포 사니까 군포시장에게 AI 기반 광역협력체계 이런 거 할 때 메일을 작성해줘 라고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져보시고 엔터 쳐보시죠. 그럼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포시장님, 안양시 시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번에 안양시장 누구 되셨어요? 연임 되셨나요? 그렇군요. 네. 자, 안양시장 누구누구 이거 평소 군포시민의 발전과 저쪽 불러도 합니다라고 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팅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쭉 긁어다가 온 나라에 갖다 바로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왔죠. 온 나라에 갖다 바로 붙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변경하셔야겠죠. 일시간 장소는 막 시장님하고 비서실하고 협의도 안 되는데 내 맘대로 시장님 이렇게 협의했어요. 가세요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뭐 부속실이나 이런 데 협의해서 넘기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제가 이거 뭐 기능을 보여드린 것보다 이거 플로우라면 뭐죠? 이거 이 정도 워딩하고 생각하고 치는데도 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잠깐 글을 이렇게 막 제가 맛깔나게 잘 쓰는 셈이 아닌지라. 그런데 AI한테 이거를 가지고 던져줘서 했더니 이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퀄리티입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저는 업무 시간을 더 축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써보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밑에 뭐 파워포인트 기획 비서, 연설문 작성 비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의회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겠죠. 저기 부속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쓰실 거고 이제 여러분들 저도 어느 지자체나 공통적으로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 너무 어렵다. 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뭐 글이야 어떻게든 내가 쓰겠는데 근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 내용을 가져가서요. 역시 이것도 비서에서 업무에 파워포인트 기획이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기획 가서 이것도 던져줘서 이렇게 해서 던지면은 기획만 짜서 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구조, 주제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그냥 글이죠. 네, 뭐 어떡하는 거다 보고. 자, 일단 결과를 좀 받아보죠. 쭉 긁어다가 우리 다시 여기 에이전트 가시면은 요 화면에 5.52 자, 여기 한번 클릭 가서 엔트로피께 클로드 4.8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로드 4.8한테 던져주고 아래 내용을 이미지로 뽑아줘 라고 하고 구분자 콜론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조금 빨라요. 아, 빠른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시 천천히 해드릴게요. 제가 2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획하고 있어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강의 나가면 자꾸 이렇게 혼자 신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비서에서 업무에 파워포인트 기획 보이시죠? 예. 그럼 우리 요 웍스 AI 업무 비서 실습에 가서 요 안양시청 AI국에서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웍스 AI 가시면은 비서의 업무에 파워포인트 기획이 있습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예. 안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얘한테 이걸 컨트롤 V에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제가 아까 드렸던 요 내용 있죠? 요걸 그대로 가져오죠. 그리고 요거를 엔터 치시면은 얘가 구성안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구성해라. 안을 내놓죠. 요거를 이제 시프트 엔터도 알려주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줄바꿈을 하고 싶어요. 줄바꿈을 하실 때는 왼쪽에 시프트를 엔터를 치면은 줄바꿈이 돼요.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참 강사로서 이게 죄송 이게 과대평가가 아니라 이게 강사는 항상 모든 수강생을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기획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시 긁어다가 자, 에이전트를 가볼게요. 에이전트를요. 예, 에이전트.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컨트롤 C 하셨죠?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전트를 가셔가지고 얘가 아까 보니까 클라우드 안 되네. 클라우드 안 되네. 구글에 나노바나나 프로 열려 있으세요? 자, 다시 있으세요. 구글에
저기 팀장님 나노 바나나 열어 놓으셨을까요? 예, 나노 바나나를 켜주십시오. 예, 나노 바나나 프로. 그러니까 그 나노 바나나가 새로운 바나나가 아니고요. 예, 그 구글에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클릭하셔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우리 아까 앞에서 만든 거 있죠? 그래서 아래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어줘 하고 콜론, 구분자 콜론이에요. 그리고 Shift 엔터입니다. 하고 예, 던져 보시죠. 그럼 얘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원래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툴은 웍스 AI에서는 조금 어렵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현재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에서는 이거를 보고 따라서 그려보는 정도가 가능할 거예요. 현재 워크플로우에서는. 근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게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AI 강사잖아요. 지금 제 노트북 화면을 못 보여서 아쉬운데 저는 그 젠스파크나 감마라는 툴을 따로 써요. 여기 지금 젠스파크 될려나 모르겠네요. 젠스파크도 API를 땡겨와서 만드는 그 AI인데 여기 슬라이드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클릭하고요. 요거를 이제 한다고 사용했을 때 던져놓고 방금 우리가 짜왔던 프롬프트를 로그인 또 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남의 컴퓨터 제 아이디 로그인할 수 없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데 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무료 크레딧 있거든요.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화면이 이렇게 반에 나눠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저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를 얘가 타타타타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되게 신기합니다. 오씨 이런 게 있었어 막 정말 신세계가 좀 열렸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젠스파크. 그래서 이런 거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양식을 줬죠. 그러면 이제 아마 안양시청만의 템플릿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 템플릿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밑에 있는 이제 그 스크립트를 주면은 그 스크립트를 얘가 짜자자자 만들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요새 강의안 만들 때 대부분 다 그걸로 만들어요. 왜냐면 저는 똥눈이 똥손이거든요. 제가 글은 좀 쳐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 분들은 아세요? 그 색깔을 번호로 구분합니다. 그분들은. 네. 이게 그 헥사 코드라고 해서 이게 메토 빨간색이야, 메토 파란색이야. 구분을 그런 분들은 이제 디자인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를 그 크몽에서 장당 35,000원에서 비싼 거 5만 원까지 받거든요. 10장 만들면 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젠스파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최선이다. 근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만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로고 써가면서 이것만 이미지 따로 다운받아 주거든요. 받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이게 그 파워포인트 켜가지고 내가 치면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아이콘 예전에 다 있죠. 대신도 이런 이미지들은 이게 이 안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근데 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낫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0분이고요.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